안녕하세요. 마인닥터입니다. 네, 오늘은 역사 속의 사랑 그 두 번째 눈부처 사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부처는 상대의 눈동자에 비춰진 자신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녀의 시신에 꼴을 뿌리고 문이 안 열리도록 꼭꼭 잠근 다음에 어느 것이 실화이고 어떤 스토리가 영화인지 아실까요? 당신은 곧 82세가 됩니다. 키는 예전보다 6cm가 줄었고 몸무게는 겨우 45네요.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탐스럽고 우아하고 아름다워요. 함께 산 지 58년이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가슴 깊은 곳에 다시금 애타는 빈자리가 생길 것 같아요. 오직 내 몸을 꼭 안아주는 당신의 온기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프랑스 언론인 앙드레 고로가 그의 아내 도린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1947년 앙드레와 도린은 만나 2년 후 결혼해서 프랑스에 정착을 했었죠. 도린은 1983년 허리 디스크를 수술할 때 사용했던 혈관 조영제 부작용으로 거미망염이라는 불치의 병을 앓게 됩니다. 이미 척수와 뇌를 둘러싼 거미막의 치명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지독한 통증, 소변을 질질 흘리는 비뇨기계 이상, 마비 증상을 나타내는 불치병이었죠. 앙드레는 직장 생활을 접고 아내와 시골로 이사해서 24년간 아내를 간병하며 그 옆에서 글을 씁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60년 만에 어느 날 앙드레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아내에게 주사를 놓고 자신도 스스로 놓으면서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저 편지는 힘겨워하는 아내에게 보내는 마지막 연서이며 유서로 남은 것이죠. 그의 나이 84세였고 시간과 죽음을 넘어서는 그들의 사랑은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열정과 헌신입니다. 밤이 되면 가끔 텅 빈 길에서 황량한 풍경 속에서 관을 따라 걷고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을 봅니다. 내가 그 남자입니다. 관 속에 누워 떠나는 것은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을 화장하는 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제가 든 납골함을 받아들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텅 비었고 나는 더 살고 싶지 않네요. 그러다 잠에서 깨어납니다. 당신의 숨소리를 살피고 당신을 쓰다듬어 봅니다. 우리는 둘 다 한 사람이 죽고 나서 혼자 남아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혹시라도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둘이 함께 하자고. 이들의 사랑과 유사한 조르주와 안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악 교수인 두 사람은 은퇴 후에 행복하게 살아가다 안느가 경동맥이 막혀 수술을 하다 실패해서 반신마비가 되어버립니다. 회복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의 몸을 타인에게 맡기는 지경이 된 안느이죠. 자신을 방문한 제자에게 이런 몸까지 보여준 그녀는 자존감이 무너지며 정신마저 악화됩니다. 정신이 가끔 돌아올 때는 병원이 두려워 조르조에게 자신을 절대 요양병원에 보내지 말도록 부탁을 하죠. 늙은 남편의 늙은 아내에 대한 길고 힘든 간병의 세월이 흐릅니다. 사랑은 이제 지옥으로 변해갑니다. 치매로 진행되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까지 되죠. 사진첩이 보고 싶었고 그곳에는 노부부의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죠. 안느는 이제 곧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예감한 것일까요? 안느는 마지막으로 인생에 대한 말을 남깁니다. 안느는 남편에 미안하고 자신의 이런 지독한 삶이 싫어 먹기를 거부합니다. 입을 벌리지 않죠. 억지로 떠먹였으나 곧 뱉어냅니다. 조르주는 너무 속상해서 손찌검을 하죠. 그리고는 참회의 눈물이 그렁그렁해집니다. 어느 날 조르주는 안느를 곱게 닦아주고 정갈하게 꾸민 뒤 자신이 10대 시절 여름 캠프에서 혼자 남게 된 재밌던 사연을 들려줍니다. 그러다 조르주는 베개로 안느의 얼굴을 눌러 질식사시킵니다. 그녀의 시신에 꼴을 뿌리고 문이 안 열리도록 꼭꼭 잠근 다음에
유서를 쓰고 서둘러 안나를 따라갑니다. 어느 것이 실화이고 어떤 스토리가 영화인지 아실까요? 마인드 닥터. 첫 번째 이야기, 앙드레와 도린의 동반 자살 사랑은 사실이지만 허구처럼 느껴집니다. 앙드레가 82세의 아내의 긴 간병에 지쳤으면서도 우아하고 아름답다며 고백하는 그 지고지순한 사랑, 끝까지 빛이 바래지 않고 죽음까지 교감하는 것은 영화의 장면 같지만 실화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조르주가 휠체어를 끌고 밥 먹여주며 먹어야 산다, 안 먹고 죽겠다는 치매 환자를 때리고 울음을 터뜨리는 이 잔인한 현실 같은 이야기는 프랑스 영화 아모르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다큐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소개된 조병무, 강계열 16년차 부부가 있었죠. 고운 빛깔의 커플 한복을 입고 항상 두 손을 잡고 다니며 꽃을 서로에게 꽂아주며 동화 같은 오래된 사랑이었습니다. 이 친밀감의 끝판왕 같은 두 사람은 기르던 강아지를 하늘로 먼저 보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가 기력이 크게 떨어지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죠. 할머니 강계월은 홀로 남은 강아지를 보며 머지않아 다가올 짝지와의 이별을 준비합니다. 사실 이 영화의 플로로그는 한 무덤가에서 슬피 우는 할머니를 보여주면서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최근 근황은 작년 강계월 할머니가 99살을 맞아 백순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홀로 남은 강계월 할머니, 그 속은 어떨지 몰라도 여전히 건강하고 귀여운 모습입니다. 동반자적 사랑은 눈부처 사랑. 열정적 사랑은 식지만 헌신적인 사랑은 모성의 만큼 그 생명력이 깁니다. 사랑의 세 축은 열정, 친밀감, 헌신이라고 하죠. 앙드레와 도린, 조르주와 안느, 조병만, 강계월, 이 세 커플은 친밀감과 헌신의 사랑이 얼마나 그 유효기간이 긴 콩깍지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0년 이상 같이 부대끼며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열정의 불길만으로는 사랑이 식어갈 때, 또 미워질 때, 화가 날 때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 안의 그 감정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숱한 케미의 총체죠. 사랑이 익어간다는 것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상대에 대한 신뢰와 존경의 결실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상대의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촘촘하고 단단하게 쌓은 그 내공, 즉 관계의 신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떠받들 우상은 동반자적 사랑일 것입니다. 결혼 이후에 열정과 친밀감, 이 헌신이 가장 줄어드는 시기가 15년 내지 2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증가하면서 25년쯤에는 그 친밀감의 사랑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두 사람이 경쟁가 되며 허전할 때 서로 의존하고 헌신하는 그 기회가 되는 것이죠. 혹시 생활에 지쳐 바래질 수 있는 이 둘의 관계의 신이 다시 은은히 타오를 것, 그것을 눈부처 사랑이 아닐까요? 이는 사랑의 최고의 단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눈부처는 상대의 눈동자에 비춰진 자신의 형상을 말합니다. 상호 존중을 넘어 상대방을 통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눈부처 사랑은 타자를 나처럼 끔찍히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사유와 실천입니다. 내 안에 비춰진 너 안에 비춰진 나에게는 경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작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